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8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으니까요. 파일의 이름과 경로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나 경로가 다르면 파일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답안 전송을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파일의 이름과 경로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포토샵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JPG 파일과 PSD 파일입니다. 이 두 개는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JPG와 PSD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수험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작업 환경 설정하시는 분들은 시험 시작이 이후에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이상 유무 체크해보는 시간은 줘요. 그때 포토샵 실행을 해보시고 글자 써보시고 도형 잘 작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미지 소스 불러오시죠.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서 이미지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되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출력되어 있는 형태가 다를 경우라면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정한 조건, 글자로 명시되어 있는 걸 더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글자 입력할 때에 그 글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면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에이리얼로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포토샵을 시작할 때에 단위 설정하시죠? 그 단위는 픽셀 단위다 라고 되어 있군요. 컬러 모드도 RGB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 역시 72라고 기본값들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레이어들은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의로 합치게 되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텍스트면 텍스트, 이미지면 이미지, 도형은 도형 이렇게 레이어들이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해요. 텍스트와 도형과 그림들 이 레이어들을 몽땅 합쳐서 컨트롤 E 합쳐버리게 되면 여기에 속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합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펜도구 이용해서 도형을 제작하는 4번 문제에서 도형을 제작할 때 네모와 동그라미를 한꺼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얘를 따로따로 그렸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얘를 미처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합치셔도 괜찮습니다. 작업 환경을 그럼 맞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패널들의 위치를 혹시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길다랗게 있는데 저는 좀 작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보실 수 있고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하나하나 서브 메뉴 눌러가면서 세팅하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쭉 보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될 몇 가지만 맞출게요. 일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 선택을 하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어두운 게 좋은지 밝은 게 좋은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여기도 있군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V체크를 이렇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또다시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탭 형식을 해제시켜 놓은 거예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바로 보면서 오브젝트를 들어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툴이라고 보시면 도구에 대한 설명, 쇼 툴팁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도구 선택하면 그 도구는 뭡니다 라고 이름으로 보여주는 정도, 요건 부담스럽지 않은데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커다랗게 영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내가 작업할 때마다 좀 번잡스러우니까 요건 빼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맞춰 봐야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때에 동글동글하게 크기 보면서 작업하겠다가 노멀 브러쉬예요. 브러쉬가 큰지 작은지 동그라미 형태로 보여주는데요.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정밀하게 여기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노멀 브러쉬로 바꾸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계속 십자가로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왼쪽 하단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요. 캡스락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중요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이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보인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지금 우리도 룰러스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보여주세요 라고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도 포인트 단위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거다라고 선들을 뽑을 경우에는 그 선이 배경에 있는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이면 좋겠네요.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타입에 보시면 글꼴에 대해서 설정 가능한데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건 글꼴을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영문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 도둠이라고 한글로 찾아지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저랑 비슷하게 환경 맞춰놓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건데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레졸루션 72인지도 꼭 확인하라 했었습니다. 컬러 모드도 RGB인 거 보시고 오셔야 해요. 크기는 400에 5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만들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서 보도록 할까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키시면 눈금자 보이고요. 저는 좀 크기를 키워서 볼 거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꽉 채웠습니다. 이 창문의 크기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위가 50단위로 보이는 분들도 있고 20단위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데스크탑으로 크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촘촘하게 보일 겁니다. 꼭 50단위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도구 더블 클릭하시면 무조건 100%로 보이니까요. 50단위로 잘 보일 거예요. 1급의 1번 갖고 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1급의 1번 열어줄 거고요. 눈금자를 보시면 500단위 넘어가죠. 크기가 우리 거보단 크니까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이미지가 우리 거보단 좀 큽니다. 얘를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살짝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왔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요 친구를 이라고 질질질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거고,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1급의 1번에 대해서 필터 컷아웃 적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고요. 필터 갤러리를 찾으시면 컷아웃이라고 하는 게 아티스틱에 바로 있네요. 혹시라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컷아웃 적용을 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샤워기 모양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모양을 펜이나 도형 이용해서 패스 제작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이 들어있으면 좀 그릴 때 헷갈리니까 요 배경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고 있고요. 요게 대략 한 250, 300 사이 이 정도에다가 넘치지 않도록 그리겠다라고 범위 잡아줬어요. 모양을 한꺼번에 다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분 따로따로 그리셔도 돼요. 일단 파이프 그리고 아래쪽에 샤워기 동글동글한 부분들 얘네들은 몽땅 다 펜으로 그릴 필요 없이 동그라미는 도형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도형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요 근처에 있는 아이들 도형 있을 거예요. 사각형 이용하시면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그리고 그냥 사각형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심이 되는 동글라미 얘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쭉 만들어 줍니다. 모양을 대충 요 정도 여기에서 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도록 할까요? 레이어가 생성된 거 보이시죠? 깜빡깜빡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얘를 아래쪽 부분만 잘라낼 거예요. 위에 옵션 보시면 쉐이프 도형 만들고 있고요. 색깔 들어있고 선 없는 거 맞는데 옵션에서 나는 빼줄 거거든 이라고 서브 트랙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브 트랙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색깔이 채워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컴바인 돌릴게요. 컨트롤 Z 취소하셔도 됩니다.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곤란하니까 셀렉션 툴 여기에서 빈 공간 쿵 찍으시면 선택이 해제된 거 보이시죠?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거고 레이어는 당연히 선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레이어에다가 제작을 할 건데 사각형을 만들 거다. 위쪽에 옵션 보시면 이제 빼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만큼 뺄 거거든 이라고 크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그만큼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진 않으니까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라고 그때그때 좀 다듬어 주시면 깔끔하게 원하는 도형만 남게 될 거예요. 다시요.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이긴 한데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추가로 그릴 거니까 이번엔 컴바인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가 좀 둥글어야 되니까 그 모서리의 둥글기를 얼마만큼 줄 건지 값을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우리의 종이가 지금 400짜리인데 얘보다도 크게 모퉁이를 1000이라고 터무니없는 값을 주게 되면 무조건 사각형을 그릴 때 모퉁이가 둥그러지겠죠. 같은 레이어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거라고 적당한 위치에다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동글라미도 계속 추가할 거예요. 일립스로 갈아타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에서 추가하겠다 컴바인 일립스를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겁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이 동그라미를 여러 번 만들 필요 없이 복사를 해서 쓰셔도 돼요. 패스 셀렉션으로 너를 이라고 인식시켰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끌어 놓으시면 복사가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 놓으세요. 전체적인 배치가 살짝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하나의 레이어 맞죠? 레이어 상태에서 이동 도구 좀 내려와 주련이라고 위치를 좀 옮겨줬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각형은 따로 만들어서 합체해 두도록 할까요? 자, 렉탱글 툴 이용해서 위에 옵션, 쉐이프 도형 만들 거고 색깔 들어있고 얘를 만들 때에 따로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 모퉁이를 뾰족하게 할 거니까 0이라고 값을 바꿔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색깔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 썸네일을 바꿔서 지정을 하면 구분이 좀 되시죠? 동그랗게 요만큼을 파내야 되니까요. 일립스로 갈아탑니다. 뺄 거다라고 하는 옵션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우면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상태. 그걸 원한 게 아니죠. 컨트롤 Z. 레이어를 다른 거 선택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서브 트랙 제대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뺄 겁니다. 라고 일립스 요만큼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잔상이 이렇게 남는 게 예쁘지 않으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을 없애주시면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일부분만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만큼은 살짝 내려주도록 할 거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종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군요. 얘는 핸드 툴 살짝 이리 온이라고 옮겨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파이프 라인을 그려줄까요? 클릭해서 작업할 거고요. 클릭해서 직선 코스,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그리고 다시 직선으로 뚝 떨어져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줬고 모양 안 예쁘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 하나로 합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의 경우는 합칠 수도 있어요. 도형을 빼는 작업은 안 되지만 레이어를 합치는 건 가능하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 얘랑 컨트롤, 얘랑 컨트롤, 얘랑 세 개를 같이 잡았습니다. 레이어의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라고 여기도 합치는 기능이 있죠. 클릭하시면 다 합체가 돼요. 하나로 합체가 됐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아지는 거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다 싶으면 펜이나 도형 이용해서 작업한 거는 위에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인다. 여기에서 잔상을 없애주세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에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위치, 크기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주시고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패스 도형은 세이브 패스를 저장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옆에 패스 패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 패널로 건너가시면 이미 저희가 패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굳이 저장하라고 하니까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다라고 세이브 패스 눌러주실 수 있고요.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샤워기 모양이라고 넣어주죠. 저장 단축 OK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쉐이프, 내가 방금 저장한 쉐이프 두 개가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레이어 패널로 돌아왔을 때에 이 패스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샤워기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오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해도 자꾸만 요 샤워기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꼭 패스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빈 공간 눌러서 해제를 하고 레이어로 건너오세요. 눈 감았던 1급의 1번 눈을 뜨도록 할 거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스크 작업을 해줄 거예요. 샤워기 모양 방금 만든 아이와 1급의 2번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 1급의 2번 열기
크기는 우리 거 400만큼 거의 비슷한데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확인을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도 그냥 맞춰 올까요? 400이라고 오케이 단추 누르면 우리가 마련한 400에 500짜리하고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예요. 얘를 1하고 질질 끌어서 놓을 거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가 있죠.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1급의 2번이야 라고 이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했을 때에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 잘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이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얘를 1하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해주겠다.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꽃의 크기라든지 위치를 보시고 적당히 배치하면 되겠죠. 꽃이 반대 방향으로 피어 있네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단축키입니다. 에디트에서 좀 전에 프리 트랜스폼 했던 거 있죠? 그걸 단축키로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좌우로 반전하려면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끝자락에 플립이라고 해서 반전시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 동그라미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획 그리고 그림자 지시가 되어 있죠. 획과 그림자는 이 방울꽃, 꽃에 대한 게 아니라 샤워기에 대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샤워기 모양, 레이어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게 레이어의 스타일이에요. 클릭을 하시고 스트로크 선을 주겠다라고 하면 선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 선의 두께 값이라든지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 지시가 된 대로 맞춰주면 될 텐데요. 두께가 3이라고 하는 건 불만이 없는데 그 선의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네요. 그럼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줄게요.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색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을 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얘를 1하고 콩 찍어주면 색깔 값이 보이죠. 얘는 컬러 피커에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돼요. F 4개에 동그라미 2개. 노란색이로군요. 끝자락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요. 색깔 너는 1라고 하셔서 F 2개, 00, F 2개. 이렇게 노란색부터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는데 출력 상태에 보시면 위쪽에 보라색이고 아래쪽이 노란색이에요. 그 방향성이 맞으면 이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방향이 혹시라도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끝났으면 내부 그림자까지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이너 섀도우 깜빡깜빡 요거 체크를 해보시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1급의 3번 이미지에서 레이어 스타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파일, 오픈, 1급의 3번 열기. 샤워기 모양을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요. 얘는 크기가 우리 거보다 작으니까 이대로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안 나와요. 글씨는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안 보이는 이유는 레이어 패널을 봐주세요. 여기에서 샤워기 모양과 꽃의 중간에 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같이 먹은 거예요. 이 친구는 맨 위쪽으로 끌어 올리시고요. 너는 클리핑 마스크 아니야 라고 오른쪽 버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해제를 시켜주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 방향을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밑에도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를 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 잘 보시고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맞는지, 레이어는 1급의 3번이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하면 덜 헷갈리겠죠? 1급의 3번은 베벨 앤 엠보스, FX에 가시면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효과 좋구나 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쉐이프들 얹어보도록 할게요. 꽃 모양과 화살표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꽃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하나인데요. 화살표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두 개이죠. 그건 화살표가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 화살표, 여기 보시면 하얀색 화살표. 일단 커스텀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필 색깔 들어있어요. 스트로크는 없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버전에 따라 바로 이렇게 모양들이 몽땅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찾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여기까지만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일 겁니다. 최신 버전에서도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쉐이프 패널이 이렇게 짠 하고 열릴 건데요. 거기에 오른쪽 상단에 3줄이 누르시면 레거시 쉐입 숨어있던 아이를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불러놨기 때문에 따로 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불려왔을 때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그룹 열어보시면 2019 버전이 아니라 옛날 완전 옛날에 쓰던 거 올 레거시라고 하는 요 서랍 안에 있을 겁니다.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쭉쭉쭉 열어두세요. 꽃의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꽃이 만들어질 텐데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지죠.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뗄 거예요. 레이어를 보시면 플라워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 색깔이 지멋대로 들어있죠. 그 색깔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6개 흰색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값 직접 입력하실 수 있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 이너 섀도우. 이번엔 화살표 찾아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선택했고요. 커스텀 쉐입의 모양 옵션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모양에서 클릭하시면 쭉 만들어지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먼저 Shift를 누른 다음에 작업하시면 레이어가 합체가 됩니다. 일단 그려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져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Shift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잘 만들었는데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한 다음에 쌍둥이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FX 아우터 글로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복제할 때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줬고요. 크기를 조절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죠. CCFF00. 도형들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으시면 타이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다 쓰고 나면 글꼴과 크기,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이 된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들었으니 위쪽에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색깔 지정이 되어 있다면 색깔까지도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FX 레이어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씌워줄 수 있겠죠.
색깔 값을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색깔 자체를 뿅 찍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여기에서 색깔 컬러 값은 이라고 그러면 지시되어 있는 값을 넣어 주실 수 있죠. FF0000 오른쪽에 있는 색깔도 색깔 값을 이라고 해서 F 4개의 00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는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기에선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주황주황한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니까요. 그럴 경우는 앵글 값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바늘 끝자락을 붙잡고 방향성을 맞춰주세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적용을 하고 나오도록 할까요? 오케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출력 형태 보시면 위쪽은 평평한데 아래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변형을 시켜줬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고 글자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위쪽의 옵션들 중에서 최신 버전에서는 오히려 웹텍스트가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데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불 켜져 있으면 콩 찍어서 글자의 모양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 친구가 죽어 있는 관계로 컨트롤 T라고 하는 모양 변형 해줄 겁니다.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텍스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건데 라고 워프 종류 고르실 수 있어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하다 아크 로우어 어느 정도로 볼록할 건지 밴드 값을 숫자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됐을 때는 이렇게 단추 생겨서 질질질 끌고 드래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숫자 값에 대해서는 지정한 게 없으니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파일 저장을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장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는데 이 파일이 JPG로 크게 저장을 해야 됐었군요. PSD가 아니라 JPG입니다 라고 형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JPG가 혹시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단추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JPG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장 단추 누르고 옵션 나오면 그냥 OK 하시면 돼요. 어떤 값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얘는 4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드는군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조그맣게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얘도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맞고 이름 맞고 형식도 PSD 맞으니 이대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창을 닫고 2번 문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이 파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두 개를 불러와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선택했을 때 JPG 이미지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죠. 대신에 여기는 이미지가 또렷하게 잘 보여요. 효과 잘 줬는지 그림자 줬는지 방향은 어떤지 쫙 보입니다.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는 잘 보이지 않죠. 대신에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효과를 제대로 잘 줬는지는 요 PSD 포토샵 파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 작은 이미지를 굳이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 보시면 당연히 깨져 보여요. 이 친구는 수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여기에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는데 400에 500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주셔야 되겠죠. 본인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문제 번호 2번이니까 2라고도 붙여줘야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세요. 레졸루션 72도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라고 했습니다. 400에 500짜리 맞아요.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꺼내는 거 단축키 이용해 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면 눈금자를 바로 불러내실 수 있어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죠. 1급에 4번 불러올 건데요. 저희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창문을 따로따로 떼어서 띄울 수 있도록 설정해 놨었죠.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죠.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 얼추 비슷하면 좋겠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좀 애가 커 보이죠? 400이라고 값을 한쪽만 맞춰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지정. 1급의 4번에 대해서는 필터 주세요. 텍스처라이저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위쪽에 필터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돼요. 맨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에 1번 문제 풀면서 필터 적용했던 거 똑같은 아이 있을 때 요걸 활용합니다. 저희는 다른 아이를 골라 잡아야 되니까 필터 갤러리 아래쪽에 있는 거 텍스처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텍스처라이저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도 갖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기. 필요한 만큼만 선택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시험장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신 버전 쓰시는 오브젝트 셀렉션 사용자분들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해요. 요거는 선택했을 때 위에 라쏘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놓고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야 라고 대충만 드래그해도 알아서 잡아주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다만 시험장에는 정말로 요 도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해서 직접 선택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얘가 1급의 5번에서 갖고 온 친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원하는 만큼 이만큼만이라고 선택해서 보라색, 조만큼만이라고 선택해서 초록색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 메뉴에 가보세요.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에 대해서요. 휴가 색깔이에요. 왔다 갔다 조절 보라색 계열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원본이 바뀌는 거고요. 이번은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선택해서 쭉 선택할게요. 여기에서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조정하는 레이어예요.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 들어가 있네요. 뿅 찍으면 휴 세처레이션에서 봤던 휴 세처레이션 라이트니스 여기서도 똑같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초록색 계통이 될 때 멈추시면 돼요. 초록색 계통이 전체적으로 짙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섭섭하네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초록색으로 넣겠다라고 초록색. 세처레이션은 채도를 얘기하는데 요거 채도를 좀 농도 높여주시면 더 강하게 색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밝다 싶으시면 밝기도 라이트니스 조절해서 어둡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건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레이어에 눈을 감기시면 원래의 색깔이 뭐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두 개의 레이어 같이 선택해서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할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했으니까 1급의 5번인지 잘 선택을 하셔서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1급의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자는 무시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6입니다. 라고 이름 바꿔놨어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나요? 1급의 6번은 베벨은 엠보스 올록볼록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FX 가셔서 베벨 엠보스 적용을 했습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휴, 세처레이션 주신 분들은요. 요 아이가 겹쳐 있을 경우에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색상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거는 꼭 1급의 5번과 휴 세처레이션 두 아이만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나머지 아이는 그 사이에 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요렇게 옮기셔야 영향을 안 받죠. 쉐이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거 옵션 보시고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 예쁘죠?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고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지그재그 모양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66, 66, 99. 레이어의 스타일도 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 값이 2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 값이 F6개 단색인데 지금 그라디언트로 들어가 있어요. 필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에서 채워주는 필 타입을 컬러로 바꾸셔야 단색이 될 거예요. 지그재그 모양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복사를 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군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일단 요쯤이라고 갖다 놨고요. 또 하나가 필요하면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폭발하는 모양도 찾을까요? 클릭해서 쭉 만들어 보시고요.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줘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추겠습니다. CC FF00.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2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고요. 버블바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색깔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씌워져 있었군요. 캔슬. 그라디언트의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떴어요. 색깔 값은 이라고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주시고 나면 항상 그 방향성 확인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랗고 하얗고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방향성 앵글 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문제에서 제시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결과물 보니까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나죠. 글자 레이어 선택, 글자 도구를 선택. 그러면 위쪽에 옵션에서 글자를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요게 활성화가 되시는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컨트롤 T 눌러서 저희는 이렇게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프 그리고 거기에 워프의 종류를 고르겠습니다. 위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벌지라고 하는 요 친구 어느 정도로 많이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숫자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단추 이용해서 직접 조절도 가능하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꼭 최종 점검을 하시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가 혹시 밑에 깔려 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할게요.
큰 이미지 저장은 JPG, 작게 줄여서 저장하는 게 PSD. 지금은 큰 상태니까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적에 GTQ라고 하는 경로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맞춰주세요. PSD 파일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40에 5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경로, GTQ, 이름 2번, 포맷도 PSD. 불만 없으니까 이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 겁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주셔야 되겠죠? 본인의 이름 넣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해상도 72인지 컬러 모드는 RGB 8비트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크기 600에 400으로 값을 맞추겠습니다. 이대로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콩 찍고요. 색깔은 CC, FF, FF. 옅은 하늘색이죠.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겠습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의 색깔로요. 오케이. 그러면 옅은 하늘색 채워진 거 보이시죠? 1급에 7번 불러올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 열면 크기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여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대로 OK 단추 눌러줬고요. 얘는 창문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얘를 1하고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 레이어의 이름 1급에 7이라고 바꿔줬어요. 안 바꿔주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블렌드 모드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렇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블렌드 모드를 여기서 멀티플라이 곱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멀티플라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불투명도도 80이라고 농도를 좀 낮춰줄 건가 봐요. 오퍼시티 값을 80. 1급에 8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열기. 얘도 이미지 가지고 와서 크기 맞춰줄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 여기도 높이가 자동으로 딱 맞춰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굳이 원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8번인데 요 꼬마 친구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고 아이의 몸통 부분이 요 끝자락에 걸려 있죠. 위치를 비슷하게 옮겨 줄게요. 그러면 요 아이가 지금 요만큼 잘려서 별로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달라 라는 거였군요. 일단 필터를 먼저 지시했으니까 필터부터 가겠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필터 메뉴로 갈게요. 네 번째 줄에 있는 혹은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누르시면 필터 종류가 쭈루룩 나올 거고요. 워터페이퍼 어디는지 잘 모르겠으면 ABCD 순서대로 쭉 찾으시면 됩니다. 워터페이퍼. 레이어에 마스크 씌워서 부분적으로 가려줄게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셨고 레이어 패널 보시면 네모의 구멍을 빵 뚫어서 그만큼만 보겠다 라고 하는 레이어 마스크. 그럼 레이어 마스크가 하나 철컥하고 씌워졌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또렷하게 잘 보이죠? 이 부분을 좀 가려서 안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흰색 마스크 썼기 때문에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가려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었어요.
위쪽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분홍색, 파란색, 다른 색이 들어있으신 분들은 클릭을 하시고 베이직 그룹에 보시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 흑백 대비되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선택했으면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안 보이는 걸 검정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꼬마 친구는 잘 보이고 있죠?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가려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작업하는 동안에 막대기 요거 보이는 건 최신 버전이고요. 막대기 안 보이는 버전은 약간 오래된 버전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요 막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일부분만 가려준다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1급의 9번 넘어가죠. 1급의 9번은 요 신발 일부분만큼만 가려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되어 있군요. 얘도 어차피 신발 모양만큼만 가려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크기는 600보다 더 크진 않으니까 이동 도구로 냅다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9번입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1급의 10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0번 열기. 신발 부분만 잘 잘라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얘는 1급의 10번이었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 신발 밑창 부분 요만큼만 비춰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로 쓰겠습니다. 그만큼만이라고 선택. 글씨가 있어서 좀 번잡스럽네요. 무시하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략 요 정도의 범위만 잡아서요.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성된 거 보일까요? 요거는 레이어의 이름을 잘라주는 역할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임시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 1급의 9번 제일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아래쪽에 있는 클리핑과 연결돼서 요만큼 잘리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십시오.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 텍스처, 라이저,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줘라라고 했어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필터 메뉴 가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텍스처, 라이저. 거칠거칠한 질감이 들어갔고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너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줄 건데 1급의 9번은 실제 이미지가 요만하잖아요. 요 안에다가 그림자를 줘봤자 저희는 지금 이 신발 밑창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진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요만큼 신발 밑창만큼 따로 잘라낸 클리핑 보이시죠? 여기에 그림자가 비쳐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하시고 FX에서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여기다 줬어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림자 줬다.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아우터 글로우와 드랍 섀도우 줘야 되는군요. 레이어 1급의 10번 선택하시고요.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두 가지 효과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작업하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이 쌓이도록 할 겁니다. 1급의 11번 불러올게요. 1급의 11번 가지고 왔고요. 방향이 다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더불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1급의 11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파란 부분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휴로 왔다 갔다 해서 원하는 색상 될 때 멈추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해 줬고요. 1급의 11번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그라디언트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두께 값을 맞춰주시고 타입도 그라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도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꿀 수 있었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투명으로 라고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아래쪽에 있는 요 한 친구는 색깔 값이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요 위에 있는 아이가 투명도예요. 얘를 투명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 하단에 있는 단추 누르셔서 색깔 값을 CC0000 오른쪽에는 사실 어떤 색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친구는 흰색이든 검정이든 빨강이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 흰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투명도만 빵이라고 주시면 어차피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은 중요하지 않죠. 투명도와 색깔 값을 줬구나. 그라디언트 주실 때는 그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향을 안 보고 왔네요. 오른쪽이 빨갛고 왼쪽이 투명하니까 요건 다시 스트로크 갈 거고요. 앵글 값 조절하셔서 오른쪽이 빨간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도형들 얹어 줄 거고 글씨를 그 위에 얹어 줄 겁니다. 도형을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 글씨를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커스텀 쉐입에서 쉐입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리본 모양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리본 만들어져요. 얘를 쉬프트 눌러주면 정비율로 만들어지죠.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떼시고 색깔 지정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리본이 두 개니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80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80%.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해 주시고 똑같은 아이가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합니다. 하나가 더 생성됐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위치 조절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F6개니까 흰색이군요. 나머지 쉐입들도 얹어주세요. 도형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니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었고요. 한 줄짜리는 왼쪽 정렬이든 오른쪽 정렬이든 가운데 정렬이든 상관이 없죠.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 중에서
같은 글꼴인데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큰 글씨, 작은 글씨 적용을 해 주셔야 해요. 글자에 대한 색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색깔 세 가지를 줬군요. 근데 우리는 색깔 단추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추가 더 생겨요.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들었다 싶으시면 요거는 창 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글자를 입력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바깥쪽에 테두리가 져야 되는데 스트로크 효과 줬을 때 포지션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글씨 안쪽으로 갉아먹어서 그라디언트 색상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트로크 주실 때는 바깥쪽 아웃사이드인지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워프 적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타입2 눌렀을 때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프 텍스트 단추 눌러주시면 되고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최종 점검 꼭 하십시오.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쫙 보셔야 해요.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 JP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로 바꿔줍니다. 혹시라도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요 단추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경로, 이름, 포맷, PSD 맞죠? 이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여기에서도 용지 사이즈 600에 4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똑같은 사이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고 문제번호 4라고 주겠습니다. 단위가 픽셀인지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 RGB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짜리 만들어 줄 거예요. 배경의 색깔은 아무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레이트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놓도록 할까요?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99 FF FF 진한 색의 하늘색이죠? 그걸 가득 채울 거예요.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필, 포어그라운드 패턴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패턴은 얼룩무늬 모양 요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자를 하나 가져가셔서 요 친구를 쭉쭉쭉 선을 그어 가지고 반복되는 간격을 파악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얼룩무늬 모양 속이 채워져 있는 거, 속이 비워져 있는 거 얘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를 잘 구분해서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하나 선택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배치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파악이 되셨을까요? 그 간격을 눈금자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40보다는 조금 넘치고 50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45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높이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요만큼이라고.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 거 요만큼이라고. 쌓이고 있는 것들 높이를 보시고 눈금자에 눈금을 세셔서 여기도 45라고 40보다는 좀 크고 50보다는 안 되니까 요 정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패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비켜 놓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45에 45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의 색깔 없어야 돼요. 흰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퍼런트 없다라고 하셔야 오롯이 요 필요한 패턴의 색깔 두 개만 넣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최신 버전에서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V 체크가 되면 흰색이 무조건 깔리니까 아트보드는 체크 해제시켜 주세요. 예전 버전에서는 아트보드 기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들어간 요 기능은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 만들어졌죠. 이게 반복해서 패턴으로 적용할 거다라는 건데 너무 작으니까 얼룩 모양 그리기가 힘드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적당히 확대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얼룩 무늬 모양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만들면서 하고 있고 색깔 들어가 있고 선은 필요 없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불러옵니다. 안쪽에 채워져 있는 아이부터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지죠.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합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게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색상,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FFCC99 살구색이네요. 또 하나 속이 비어져 있는 얼룩이요. 얘도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이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FF9999 얘는 조금 더 짙은 색깔이죠.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 두 개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 아이들을 패턴으로 등록해서 쓰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디파인 패턴 보이고요. 패턴의 이름은 얼룩 프레임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넣어 줄게요. OK 단추 누르면 패턴 정의는 끝났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패턴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추가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패턴이라고 하는 패널 없으신 분들도 내가 엔터 치는 순간 패턴으로 잘 들어갔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도 안 할 거예요. No. 이제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요. 얘는 600으로 바꿔주면 높이가 살짝 크지만 이대로 OK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이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여기 보시면 사람의 머리가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그런데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이 돼요. 크기가 살짝 커야 될 것 같죠? 이 정도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엔터. 1급에 12번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블렌드 모드 선택하시고 루미넌스리라고 하는 광도 적용을 하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묻어났네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1급에 12번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그럼 하얀색의 마스크 씌웠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요거를 일부분만 가려주고 싶습니다. 가릴 때에 어느 부분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지,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혹은 조렇게 대각선 방향이겠죠. 그 잘 보이는 부분 여기가 좀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고, 요 반대 방향은 지금 욕조 부분이 안 보이고 있어서 마스크 선택 잘했는지 확인하시고 부드럽게 가려주는 그라디언트 적용하시고, 흰색과 검정으로 대비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라면 색깔 자체 클릭하시고 베이직 그룹에서 흰검 혹은 검정 흰색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잘 보이는 곳 여기는 흰색이라고 뚜렷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죠. 반대쪽은 안 보이라고 여기는 검정.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비슷한 느낌이 들죠? 1급의 13번. 얘도 크기를 좀 줄여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크기가 700보다 크네요. 이미지 사이즈 600.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No.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3번. 결과물 보시면 욕조들이 살짝 요 벽에 걸려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살짝 걸쳐 놓고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필터 줄 겁니다. 필터 갤러리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하셔야 새로운 필터 골라낼 수 있어요. 드라이 브러쉬 ABCD 순서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일부분 가려줄 건데 가로 방향이면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레이어 13번 잘 선택했고요.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어요. 좌우로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잘 보이는 건 오른쪽에 욕조죠. 여기를 흰색으로. 경계선 뚜렷하게 보이는 거 여기를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검정색. 저는 흰색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쭉 해주면 되겠죠. 1급의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4번 열기. 필요한 만큼만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베벨 앤 엠보스 두 가지 다 지정을 해주십시오. 일 1급의 15번에 대해서는 필터도 적용을 해야 되는군요. 페이셋 단면화와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갈게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죠. 페이셋이니까 F, ABCD 순서대로 있을 거다. 쭉 찾아보는데 페이셋이 없네요. 그러면 요 갤러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하고 나올 거고요. 그럼 필터 메뉴 아래쪽을 훑어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다 필터입니다. 픽셀레이트에 보시면 페이셋 단면화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클릭해서 필터 적용을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 1급의 16번도 가지고 올게요. 1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요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두 개가 보라색이어야 되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따로 잡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Adjustment, Hue Saturation,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위아래가 서로 다른 색깔로 바뀌고 있죠?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여 볼게요. 서로 다른 색깔로 바뀌는 게 보이는데 둘 다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는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면 같은 색상이 동시에 들어가게 돼요. 세처레이션 높이니까 둘 다 보라색이 되죠? 컨트롤 D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1급의 16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이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남는 그림 버리지 마시고요. 1급의 17번 나뭇잎이네요. 열기. 요거는 요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적당히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고 배치하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는데 레이어의 순서 요게 지금 밑에 깔려 버렸죠? 저는 레이어 패널만 좀 열어 놓고 나머지들은 패널들을 좀 닫겠습니다. 탭 그룹을 클로즈 닫아 버릴게요. 1급의 14번 얘가 올라와야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도형과 글자 얹으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 커스텀 쉐입 넣는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 아이들 넘어가고 밑에 있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아이들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로 만드는 색깔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살구색 하나 보일 거고요. 흰색 하나 보일 거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옷소매에 있는 것도 역시 펜툴에 해당하는 친구죠. 그리실 때 뒤에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이 친구는 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만큼 안에다가 제작하겠다라고 범위를 좀 잡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대략 200 안팎. 위쪽에서도 클릭 드래그 쭉 당겨 주시고 50에서 100 사이 요 정도라고 넘어가지 않게 이 안에다가 그려 주시면 되겠네요. 네모는 굳이 저희가 펜도구 이용할 필요가 없죠. 사각형 활용하셔도 됩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 줄 거예요. 요게 기준으로 해서 손과 비누 거품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손 모양 펜툴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클릭 도착점, 곡선의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죠. 핸들의 방향을 꺾어주고 싶으실 때는 그 핸들을 그냥 아예 잘라버리시는 게 좋아요.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 얘를 그냥 Alt 눌러서 클릭하면 핸들이 잘 이웁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얘는 흰색이죠. F 6개. 만들어 놓고 나서 모양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조절 가능합니다. 위쪽에 있는 비누 거품 여기는 손이 살구색이군요. 흰색 말고요. FFCCCC 살구색이요. 흰색의 비누 거품은 역시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면 동그라미 얘는 흰색으로 색상 흰색의 거품들은 다 같은 레이어로 제작이 돼야 해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해서 또 그려주셔도 되고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패스 셀렉션 선택하시면 얘입니다 라고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복사할 때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보이시죠? 그래서 갖다 놓고 크기 조절. 왼손으로 Alt 누르면 복사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 놓고 크기 조절. 적당하게 배치를 하셨죠? 지금 계속 하나의 레이어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누 거품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같은 레이어에 만들어져야 해요. 요거는 따로 그려 볼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 위쪽에 있는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추가할 거거든 이라고 컴바인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란 비누 거품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너만 이리 와 라고 하나하나 따로 수정 가능하죠. 일립스 이용해서 위쪽에 옵션 컴바인 추가하겠다. 요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계속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잔상을 없애주겠습니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손 부분만큼만 좀 뺐으면 좋겠죠? 요만큼 빼고 싶습니다. 얘를 좀 위로 올려 놓을게요. 가려지면 요만큼 보면서 뺄 수 있겠죠? 하얀색의 거품 레이어 선택했고요. 손바닥을 그 위에다가 좀 얹어 줬더니 '요만큼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거품 선택했고요. 펜 도구 들으셔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거거든.'이라고 서브 트랙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 때는 핸들의 중심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요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빼는 작업을 해 줬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땐 언제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하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질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 끝. 모든 아이들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는 다시 눈을 킬게요. 펜툴로 작업한 아이들 레이어의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했죠. 요거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하나씩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 주시고요. 비누 거품에 대해서는 패턴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넣었다라고 하는 걸 따로 하나 더 복사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 레이어 오버레이 씌우셔도 괜찮습니다. 패턴 적용하실 때 제일 간단한 방법 레이어 스타일 가시면 패턴 오버레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들었던 패턴 제일 끝자락에 있겠죠. 이렇게 바로 적용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레이어를 꼭 따로 한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따로 만들게요. 컨트롤 J 레이어의 이름을 따로 패턴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요거는 주실 필요 없죠. 패턴을 따로 적용한 걸 보여주고 싶을 때 펜으로 제작한 거니까 펜 툴이나 도형 선택하시면 저희가 만들 때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색깔 채워줘요 라고 했던 요 필 그걸 패턴으로 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 따로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작업하는 방법 혹은 그냥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로 씌우는 방법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위에 도형들을 나머지 쌓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갈게요. 손바닥 모양에서는 불투명도 요만큼 80%라고 했는데 그거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적용을 하셔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오퍼시티 아닙니다.
배너 모양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하나를 잘 만들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왼손에 Alt 누르면 쌍둥이로 화살표, 깜장 하양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서 질질질질 끌고 복사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J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결과물만 제대로 잘 나오면 돼요.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글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24, 36이라고 서로 다르면 누가 큰 건지 누가 작은 건지 잘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와 색깔 다 맞춰줬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진 거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선택 그렇게 보이죠? 글자 도구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 글꼴과 크기, 색깔, 그리고 꾸겨주세요 업 텍스트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 단추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게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주십시오.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프 기능이 생성됐어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두 가지만 준비되어 있는데 색상 하나가 이쯤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와요. 클릭해서 색상 추가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작업할 때는 항상 그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왼쪽이 보라색이고 오른쪽이 주황색인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요. 텍스트까지 다 배치가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순서 흐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저는 요 오일병이 지금 도형보다 밑에 깔려 있어서 레이어의 순서 바꿔줘야 되겠네요. 가이드라인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거니까 얘도 좀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작업이 다 끝났으니 이제 파일 큰 이미지는 JPG로 작게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JPEG,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 세이버 카피라고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 줄여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들었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저장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2025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